자, 카트입니다. 카트. 자, 카트는 이제 그 의사결정 나무에서 분류를 해주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많이 쓰는데요. C4.5하고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브라이트만이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을 표를 좀 정리를 다시 해놓은 거예요. 표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얘를 쪼개서 보는 거예요. 분류 회귀 다 가능하고요. 알고리즘은 진위지수를 하는데 이 진위지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게 좋아요? 높아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죠. 불확실성이. 그러면 진위지수가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높아지는 게 좋을까요? 진위지수는 불확실성을 나타내줘요. 그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위지수는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위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0이면 100% 다 맞춘 게 0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이 알고리즘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거는 높은 게 좋고요. 어떤 게 낮은 게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카트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카트는 진위지수인데 얘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좋고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C4.5는 뭐냐면은 진위지수가 아니고 정보량이고요. 정보 개인, 이득이기 때문에 걔는 높아지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낮아지는 게 좋고 어떤 건 높아지는 게 좋은지 그게 이게 약간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거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진위지수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계산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는 게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지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 아까 전에 했죠? 그렇게 세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운 확률 개념에 의해서 보건 추출의 개념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계산 방법은 이렇게 나와요. 뭐가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냐면 뭐를 다 더해주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건데 어떻게 더해주느냐? 2번 곱해주라 이거예요. 2번. 뭐냐면 동등하냐? 이게 나오게 된 배경들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섬에 딱 갔어요. 섬에 갔는데 새들이 막 살아. 새들이 막 사는데 내가 처음 갔는데 새들이 전부 다 까마귀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섬을 무슨 섬이라고 부를 거예요? 까마귀 섬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갔더니 종류가 많아. 까마귀도 살고, 뭐, 오리도 살고, 뭐 여러 개가 살아요. 그러면 이 섬을 무슨 섬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조류섬이야, 그냥? 좋은 답변. 구분이 안 되죠? 그런 개념이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죠? 그래야지 까마귀 섬이든 까치섬이든 뭐 오리섬이든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돼요? 하나, 즉 종류가 하나인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데 뭐냐면 내가 한 번 가서 쭉 새들을 검사했어요. 그 두 번째 또 갔더니 두 번째 또 다 까마귀야.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저 섬은 무조건 까마귀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측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2번을 곱해줍니다. 자기가 첫 번째 본 거 곱하기 두 번째 본 거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개념으로 이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승을 해줬느냐?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인포메이션 게인은, 진위지수에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1에서 빼줘요. 1에서 빼주는데,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가 뭐냐면 0.5입니다. 0.5는 뭐냐면 반. 즉, 갔더니 까마귀 반, 까치 반이에요. 오리 반. 까마귀 반, 오리 반이에요. 총 100마리를 내가 셌는데 그 중에 50마리는 까마귀고 50마리는 오리예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반반이죠? 그러니까 50%가 됩니다. 계산식에 의하면. 자, 그래서 그룹의 클래스가 동일하면, 즉 무슨 말이에요? 그쪽에 까마귀가 많이 살면 까마귀 숫자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거기는 까마귀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이제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이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좋겠죠? 자, 숫자 가지고, 식을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홈쇼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홈쇼핑에서 사람한테 이제
이제 세일즈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메일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해서 뭐 쿠폰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더 좋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총 10명이 우리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왜냐면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계산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쉽게 계산하려고 그냥 내가 10명이라고만 해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10명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10명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쭉 봤더니 이 사람은 충성 고객 또는 이미 이탈한 고객.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 놓은 거예요. 10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어떤 규칙을 끄집어낼까? 이제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별하고 결혼 유무하고 처음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이에요. 10명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충성 고객 5명, 이탈 고객 5명, 합쳐서 10명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남자, 여자로 내가 구분을 해봤어요. 구분을 해봤더니 남자 그룹으로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충성이 같아서 이탈한 고객이 1명 있었어요. 여자로 갔더니 다 이탈 고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면 무조건 이탈이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남자는 충성이고 여자는 이탈이겠구나. 자, 그런데 기혼, 미혼으로 또 나눠봤어요. 얘 별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이 2개예요. 결혼이라는 조건하고 성별이라는 조건 2개가 있는데 뭐가 더 잘 맞출까? 뭐가 더 잘 구분해 줄까? 그래서 가지를 어떻게 쳐야 될까? 그러니까 가지치는 어떻게 나무를 파티셔닝 해야 될까? 나무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첫 번째를 성별로 물어봐야 돼? 아니면 첫 번째가 결혼 유무로 물어봐야 돼? 이거를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기혼으로 해봤더니 3명 중에 2명이야. 미혼도 3명 중에 2명. 얘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아, 이쪽은 충성, 이쪽은 이탈. 오른쪽은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자, 이게 뭐겠어요? 이게 좀 불확실하네. 비슷비슷하네, 다.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해주네.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해주네. 오른쪽은. 왼쪽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네.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변수겠어요? 클래스를 잘 구분해 주는 걸 우리가 찾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클래스를 잘 구분해 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를 먼저 봐야 돼요? 성별을 먼저 보는 게 정확하겠죠. 얘를 해봐야 얘는 구분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성별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통밥으로 찍은 거죠?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이거를 통계학자들이나 이런 방법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겠죠. 숫자로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숫자로서. 그렇게 해서 나와서 계산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10명이니까 쉽게 보이지. 만약에 이게 1000명이에요. 계산 못 합니다. 우리 그때부터는. 변수가 무수히 많이 늘어나면 이제 계산 못 해요.